네, 오늘은 시청 소감 내지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정도의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합뉴스 TV 리부팅 지방시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속버스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나왔죠. 시청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성 때문에 자동차에 밀리고 소요시간 때문에 철도에 밀리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 못한 이유를 두 가지 제시했죠. 자동차 이용률이 늘어나고 교통정체가 심화되면서 다른 신규 도로 개설까지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최근 기후 위기가 대두돼서 이것을 대중교통 적극 이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령 수송 생각하면 당연히 승용차가 그게 안 되죠. 버스 승객 인원수만큼 모두 승용차 운행으로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전기차가 아니고 내연기관 차량이면. 한편 공주역의 사례를 들었는데 공주역 방문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내버스들이 자주 안 다닙니다. 이용객이 너무 없는데 대도시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다는 취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주역이 무엇보다 시내버스 연계가 좀 더 잘 되었더라도 되게 이상한 곳에 지어진 경우라 아예 이익면 일대 각 잡고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큰 단지를 조성하는 거 아니면 희망이 없는 수준이 나죠. 모든 지방도시가 접근성이 낮다는 게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익산역 바로 시내 접근성 좋죠. 서울 공주 간 버스, 서울 익산 간 버스 모두 종합적인 여건을 따져보고 평소에도 좌석이 잘 채워지냐 아니냐 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철도에서 원인이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넘어간 것이 환승휴게소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정한알밤과 금산인삼 랜드 휴게소가 나왔어요. 정한알밤 휴게소에서 버스 도착 안내를 살펴봤는데 호남선 특화라 버스들이 15분 간격 정도로 자주 운행되는 것 같다. 벌교 방향 승차권 확인해봤더니 발권 안 되고 보니까 현재 운행 안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정한알밤 휴게소 자체가 호남선 고속버스들, 시외버스들이 많이 오는지라 자주 들락 날락하는 걸 볼 수 있지만 행선지별로 따지자면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호남행은 각 지역에서 출발한 온갖 고속버스들이 다정차에서 차량편 엄청 많은데 시흥 쪽은 아예 시흥 안산 광주 노선 운행 횟수 자체부터 얼마 없어서 많이 한정적이죠. 또 벌교 방향의 경우 서울 호남 보성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한 알밤 휴게소 공식 경유 노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당시 공식 경유지로 뒀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자분께서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시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단순 휴식을 위해서 정한 알밤 휴게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금산 인삼 랜드 휴게소의 경우 지방 인구 소멸과 관련하여 환승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밤 9시쯤 되어서도 휴게소에서 출발하는 버스들이 보인다고 남겼는데 마찬가지로 금산 인삼 랜드 휴게소에서 서울 방향 버스는 수시로 있는데 반해 수원이나 성남 방향 어떻습니까? 많이 한정적이죠? 다른 휴게소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횡성휴게소, 섬진강 휴게소와 같이 처음부터 경유 노선수나 행선지가 많이 적었던 휴게소들입니다. 선산휴게소는 과거엔 노선들이 좀 많았지만 상주 영천고속도로 낙동강 휴게소가 환승휴게소로 지정되고 몇 개 고속버스 노선들 경로 변경되면서 행선지들 줄어들었죠. 그렇다고 낙동강 휴게소에서 환승 가능한 행선지가 되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환승휴게소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종점 간 운행하는 노선이 있어야 환승휴게소 경유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운행 중단되거나 경로가 변경된다면 아예 공백이 생길 수도 있죠. 수원, 부산 사상 노선 덕분에 선산휴게소에서 수원 방향 환승이 가능했는데 운행 중단되니까 수원 방향 환승 불가능해졌죠. 의정부 구리 동대구 노선이 선산휴게소를 지나는 경로로 구성될 수 있는데 선산휴게소 환승이 공식적으로 안 돼서 역시 구리 의정부 방향 환승이 안 되고 2017년에 서울 경북 포항 노선이 상주 영천 고속도로 경유로 빠지면서 선산휴게소에서 포항 방향 환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어떤 노선의 운행 횟수에 따라 환승 가능한 시간대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서울 호남 방향은 말할 것도 없는데 김제가 엄청 없죠. 서울 호남 김제 노선 횟수가 얼마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초창기에 환승 휴게소를 기획할 당시에 고속버스에 한정해서만 환승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고속버스였다가 시외버스로 전환된 것을 제외하면 순 시외버스 노선으로 환승 지원이 안 됐습니다. 또는 자차 운전 시간이 부담된다면 환승 휴게소에다 주차시키고 거기서부터 고속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부터 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가 또 있었죠. 환승휴게소는 대도시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도 중소도시가 노선 연결을 극대화할 수 있다. 환승휴게소를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
뒷받침하는 이야기로 정한 알밤 휴게소의 환승 서비스 이용객 증가로 큰 프랜차이즈 이점에 있다. 나들이나 만남, 맛집, 탐방까지 다용도로 활용된다 등을 제시했는데요. 솔직히 이건 생각보다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환승하는 사람이 적고 그냥 순 휴게소 이용객만 많았을 수도 있고, 큰 프랜차이즈는 굳이 환승 휴게소가 아닌 곳에도 입점한 경우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할리스 커피가 탄천 휴게소에 입점한 것처럼요. 또 환승 휴게소는 중간 종류수로 취급되는 곳인데, 조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환승 휴게소를 기종점으로 두는 노선이 한 개도 없습니다. 환승 휴게소는 어떻게 보면 간단 스톱오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종점 역할도 할 수 있는 터미널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여행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버스를 통해 빨리 이동해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휴게소에서 체류한다고 하더라도 짧게 체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행선지나 횟수가 문제고 환승 휴게소를 더 키워야 하겠다면 순시외버스 노선들까지 다 끌어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순시외버스는 환승 휴게소에 정차는 할 수 있지 환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이런 내용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버스 업계에서의 반응도 물론이고 의견을 들어봐야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환승 휴게소를 굳이 경유하지 않아도 바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에서 전주 가려고 하면 고속버스 탄다고 가정할 때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환승해야지만 수원 전주 간 시외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환승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좀 많죠. 이런 분에게는 그냥 바로 가는 노선이 있어야 도움됩니다. 그리고 환승 휴게소에 안 들어가는 노선이면 환승은 어떻게? 타지터미널 환승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진주 가려면 환승 휴게소로 들어가는 노선이 단 하나도 없으니 그냥 타지터미널 스톱오버 해야 합니다. 또 수요 더 확보하거나 이용 기회를 더 늘린다고 중간 정차지를 더 많이 늘리면 운행하기에 리스크가 뒤따르죠. 특히 시외버스라면 정차지 수 되게 많아서 까먹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버스 노선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승무사원 수급 문제도 원인인데, 이것은 그냥 버스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직업 자체 노동 강도 문제나 버스 회사 내부 문제까지 건드려야 하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처우나 회사 분위기 문제 때문에 아예 한 버스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요새 일어나기도 해서 아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침체된 버스편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몇몇 곳에서 증속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제한속도 110km인데도 105km에 묶인 채 운행해야 되는 차량들이 많죠. 이건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들이 못해도 110km 넘게 운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소위 리밋이라고 하는 기기가 이걸 억제하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 계속 밟는데도 절대 그 속도를 못 넘어가는데, 이건 당장 규정을 손대지 않는 선에서도 고칠 수 있는 건 있는데,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회사 차량들이 최대 109km 정도까지는 운행할 수 있도록 기기가 좀 개방되면 좋을 수 있는데, 시간 단축에 좀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회사가 다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모르겠지만, 일부 회사가 평상시 100km 이하로 묶어두고 운행하게 하는 방침을 쓰고 있죠. 지금도 솔직히 똑같은 노선을 두고 회사가 다르니 소요시간이나 도착시간이 달라지더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회사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된다면 버스는 철도가 못하는 걸 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중에도 리뉴얼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루겠지만, 서울 군산 간 경우부터도 장항선 철도를 군산 시내에서 이용하기가 좀 좋지 못하고, 서울 진주 가는 아예 고속열차 소요시간이나 배차량 자체가 버스편에 비해서 좋을 게 별로 없고요. 심야차도 어떨 때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평상시 수요 자체가 떨어지면 심야차 배차 유지 가능성 장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홍보가 좀 절실합니다. 그냥 많이 이용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영상 같은 거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젠 항공사도 그렇고 철도 회사에서도 각자 영상들을 내놓는데 버스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채널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봤지만 솔직히 회사 오피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상을 내놓고 꾸준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속시외 버스에 대한 인지도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 문제는 제가 건들 수가 없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보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이 15분 정도 분량이어서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은 아이디어는 좋았을 수 있지만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환승 휴게소가 아니라 아예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접근해야 했던 것도 아니냐,
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아산, 온양, 천안, 청주편, 군산, 익산, 부산편과 서울, 군산 리뉴얼편 예정돼 있고 11월 이후에 새 철도 구간 개통에 따라 서울 평택 안중, 서울 문경 점촌간도 계획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단편 에피소드도 계속해서 준비 중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란다는 말씀 전하면서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